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랑코폰 컬처, 프랑스어를 제1언어, 모국어로 쓰고 있는 국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코폰인데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는 제1외국어로 쓰는 나라는 프랑스를 포함해서 29개의 국가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영국을 표현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제가 구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유럽의 남쪽에 있죠. 지중해 해변을 가지고 있고요. 지중해를 아주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도 가지고 있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바로 위에가 독일이 있고요. 건너편에 영국이 있고 아래쪽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스페인과 국경을 경유하고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각하면 우리가 에펠탑도 생각할 수 있고요. 벨사유 궁전 등등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세계 외교 강국이고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군사 강국입니다. 외교 강국이라는 것은 지금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5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해서 유럽의 유엔에서 5강에 소속해 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외교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코폰,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가 29개 국가나 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카나다도 프랑스어를 쓰고 있죠. 카메룬, 또 벨기에, 저쪽에 중미의 하이티, 세네갈, 콩고, 토고, 나이지리아, 샤드, 나이지리아면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스위츠랜드, 시칠리아 섬, 모나코 등등 다양한 29개 국가가 프랑스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넓은 광범위한 프랑스어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프랑스가 외교 강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5개의 강국에 포함되지 않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문화 강국이죠. 프랑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큘리너리도 생각할 수 있죠. 프랑스 음식 문화든가 와인. 또 여기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서 무시 못하는 것은 프랑스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랑콤, 지방시, 크리스찬 디올.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보통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 브랜드는 알고 있는 프랑스 건지 이탈리 건지 독일 건지 관심 없이 그럼 브랜드잖아 하면서 아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음식 문화, 패션, 예술, 와인, 세계 브랜드 등 다양한 영역을 져서 문화 영역을 써 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강국입니다. 화학기술 또는 군사, 항공기술 등등 이 전 영역에 걸쳐서 프랑스가 기술 강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강국으로서도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또 하나는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는데 독일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갖고 있는 국가에서 군사 강국으로서 면목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군사 강국의 배경을 바탕으로 안전보장에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코폰입니다. 프랑스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제1 애국어로 쓰는 제1 국어로 쓰는 오피셜 랭귀지로 쓰는 국가가 29개, 프랑스를 포함해 29개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캐리비해, 그다음에 유럽,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죠. 사우스 아메리카, 캐리비안, 오세아니아 이런 등의 전 영역에 걸쳐서 프랑스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가 한국의 케이팝 문화가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팬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런 비교하는 수준은 여기서 프랑스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나라 언어를 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국가는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72.63%가 프랑스를 써버립니다. 또한 레바논 있죠. 중동에 있는 레바논에는 실제적으로 38%가 프랑스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로코, 북부아프리카의 모로코 있죠. 모로코. 여러분들 카사블랑카라고 들어봤나요? 카사블랑카에 있는 그 모로코, 북부아프리카도 모로코에서도 36.63%가 프랑코폰,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모로코 바로 밑에 북부아프리카 큰 나라 중에 있죠. 알제리라는 국가도 옆에 있죠. 70.13%가 알제리 국가 국민의 32.86%가 프랑스를 구사하고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권이에요. 내일 며칠 있다가 우리가 축구하는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프랑스하고 가깝습니다. 포르투갈도 전 국민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프랑스를 구상하는 프랑코폰 문화입니다. 루마니아 11%, 오스트리아 등등 전 세계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제2 외국어로 프랑스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국가.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외교 강국,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군사 강국이 아니라 프랑스권,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호적인 집단이 전 세계에 수십 개 국가가 있는 그런 강국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프랑스. 우리가 단순하게 세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외교 강국이고 이 정도 에펠탑이 있는 곳,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서 가야 되는 곳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다양성이 집대성이 있는 그런 국가구나. 신비로운 국가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사이먼 박은 예전까지 프랑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4, 5년 전에 제 나름대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게 돼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프랑스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작은 소망을 가지고 본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Merci beaucoup.